정용재 약사의 바보요법에 대한 강의가 6월 25일 대전광역시 약사회관에서 간경화 초기 걱정 뚝뚝이라는 소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정용재 약사의 재치와 놀라운 약국 경영 기법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. 잠시 현장으로 공략합니다.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요. 네. 정답을 얻고 네. 손을 제일 잘 뜨신 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문제는 뭐냐면, 이 태권도 선수하고 실은 선수하고 밥 먹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? 누가 이기겠습니까? 배고픈 사람이요. 맞습니다. 오래 굶어가지고 배고픈 놈이 이긴답니다. 예. 예.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? 이 바보요법은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 중에서 가장 쉬운 강의급입니다. 딱 이거입니다. 먹고 자고 웃고 싸고. 이러면 세계적으로 못 낳는 강경화가 났습니다. 예. 오늘 강의 이제 진행은 먹고를 잘해서 자고를 잘해서 웃고를 잘해서 싸고를 잘해서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. 임상례가. 그리고 리버 시로시스 종이 있죠? 봐주셨죠? 이 정도, 예. 근데 초기일 때는 얼리라는 표현을 쓰죠. 얼리 리버 시로시스. 이 강경화를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해줘야 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해야 하냐면 이 초기 간경화를 지나면 황달, 흑달이 옵니다. 복수가 차고 혼수가 오고 희도 정미가 파열되고 그래가지고 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암이 올 수 있고 또 초기 간경화는 그냥 처음부터 또 바로 몇 개월 안에 간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초기 간경화는 제가 해보면 보통 빠른 경우는 서너 달, 보통 6개월 안팎, 늦으면 1년 안팎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. 쉽게. 예. 근데 이것을 잘못된 정보, 이건 나을 수 없다. 회복되지 않는다. 한번 굳어진 간은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도 그 환자가 왔어요. 그 남자분인데, 어제도 그냥 B형 간염일 때 알았어요. 리버 시로스 강경화는 B형, C형, 알코올성, 뭐 약물 중독, 뭐 이런 원인으로 오지요. 간염에 의해서. 근데 주로 우리나라는 간경 환자의 80%가 B형 B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B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예. 근데 물론 이것이 오기 전에 간염일 때 밥을 쉽게 보면 좋습니다.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. 근데 간혹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합니다. 간염 때. 오늘 좋지요. 예. 그런데 이제 경화 왔어요. 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소책자를 한번 봐보실까요?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21페이지. 소책자 21페이지. 어제 꼭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게
비바이러스에서 감기가 오신 분이에요. 근데 빨간 박스에 감기가 초기를 치료하다가 간암 진단을 받은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지금까지 계속 치료하던 선생님께 물었습니다. 감기를 계속 치료했는데 왜 감기가 심해 간암이 왔을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그때서야 이건 나을 수 없는 병이고 간암이 오는가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답입니다. 이게 현실적입니다.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? 환자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.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이 이것을 그 환자들에게 이게 되면 이 감기가 초기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든가 이게 된다. 이걸 꼭 인지시켜 줘야 합니다. 이건 대단히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. 선한 일을. 그리고 또 우리 그 약사님들께 유리한 것은 감기가 초기는 몇 개월은 치료 가능한데 그냥 서너 달이면 좋아지 정상 진단이 나옵니다. 초기 오시면.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서 그 엄청 그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그 예들을 제가 실어놨거든요.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감기 환자들이 우리나라 감기 환자들이 이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선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 해주시면 좋다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이제 비바이러스가 이게 없어집니다. 이게 없어집니다. 이제 비만 시대가 옵니다. 지금 이미 이제 와 있지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방간, 당뇨, 고혈압 다 이거 서로 이웃 사촌들입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방간을 식욕을 하면 이거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. 전부 다. 제가 10분 훑을 때 빨간 글씨하고 검정 굵은글씨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2페이지. 바이오법은 간단합니다. 먹고 자고 우고 싸고. 그리고 감기가 초기라 하면 복수, 혼수, 식도 정맥류 병력이 없는 사람. 그리고 3페이지. 이분은 이 책을 그 빨간 책 있죠. 감기와 간암. 그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. 이 유익현 씨가 제 강의를 100번 이상 들은 사람입니다. 실제로. 라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이분은 비바이러스 항체 생기고 감기가 좋아지고 간암 좋아지고 갈비뼈 폐 저인된 거 좋아지고 그랬습니다. 라고 그 책을 썼거든요. 그분입니다. 자, 30대 초에 비형 간염이 왔고 40대 감기가 초기 진단을 받았고 또 40대 감기가 말기가 돼서 50토에 간암이 왔고 또 이제 그 간암이 폐와 갈비뼈 저인이 됐습니다.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. 그거 넘겨보실까요? 그쵸? 4페이지. 빨간 글씨. 이제 생각하면 감기가 초기 때 분명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기가 초기 때 병원 치료와 바보식이요법 협조로 몇 개월 만에 정상 진단을 받은 분들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. 근데 빨간 글씨입니다. 바보요법을 공개한 이유는 감기가 초기는 감기가 중증에 비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측 5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? 위에 이제는 정말 인간 생명을 다루는 각 분야에서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기가 초기일 때 환자에게 말해줘야 합니다. 그분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멀지 않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. 감기가 초기일 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인가? 2번 맞으면 약이나 식품은 안 됩니다. 2번 초기가 지나면 이렇게 중기, 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무슨 대안이 있는가? 없습니다.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. 더 이상 나빠지게 하면 된다. 더 이상 나빠지게 안 하면 된다. 아직까지는 괜찮다. 뭐 싱겁게 먹어라.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. 이렇게. 자, 3번.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간암이 올 수 있고 그 간암이 전이하면 진행됐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말해줘야 합니다.
이렇게 됐을 때 답은 없습니다. 답은. 예. 현대학에서는 딱 세 가지거든요. 3대 요법. 의사들 그 시험 보면 나와요. 암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. 수술, 항암제, 방사능 그럽니다. 이제 색전술도 항암제에 들어갑니다. 예. 근데 답이 없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야, B 바이러스 예를 들자면, B형 간염에 간 경험하고, 간암이 오고. 근데 사실 이게 아니고, 그 책에 나옵니다만은, 이건 평생 진행이 됩니다. 근데 중간에 간 경화나 현상이 하나 생긴 겁니다. 그래가지고 간암이 옵니다.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 온 사람도 있습니다. 간암 환자의 8, 90%가 간 경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경화 오면 암이 온다는 실험입니다. 이제 암이 왔어, 이렇게. 암이 왔어. 그럼 이제 뭘 없습니다. 뭐 색전술, 수술, 뭐 알코올주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. 그러면 간 경화 그대로 있거든요. 이렇게 또 옵니다. 이렇게. 원인이 이거 다 그대로 있잖아요. 예. 이건 나서도 이건 있고, 이건 나서도 다 있습니다. 이건 나서도 이거 있고, 다 다릅니다. 이렇게. 예. 또 했어요. 이렇게. 저 남자 이제 이거 악화됩니다. 또 오고. 저는 색전술을 32번 사람 봤습니다. 여러분 몇 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서 간경화 진단을 받으면요, 이 과정이 불안, 초조, 삶이 아닙니다. 이건 두말 것도 없고, 이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. 다른 데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. 바보요법은 먹고 저고를 반복하면서 바보가 돼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것입니다. 병이 나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면 병이 낫습니다. 이게 지금 뭔 내용이냐면요. 이게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. 근데 스트레스가 미국말 보니까 이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.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답이 나옵니다.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왔다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분이 나빠서 왔다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나서려면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? 기분을 좋게. 얼마나 쉽으니까. 예. 근데 대부분 그 성향, 그 성격 그대로 두고 뭔가 치료를 합니다.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온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.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, 기분을. 제가 초짜 때요, 우리나라는 물론이고, 여기 대전도 가까이 그 유명하신 선생님 계셨어요.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최고 대가들을 찾아서 다녔어요.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.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공통점이. 예. 그래서 그걸 내가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여튼 대가가 되려면 딱 처음에 건너야 할 그 관문이 뭐냐면 약국이 겁나 재밌어요. 웃고. 하루도 재밌게 약국 생활을 합니다. 여기 대전 옆에 유명하신 그때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마지막 멘트가 언제나 전화나 환자 상담하거나 하여튼 마지막 멘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. 선전을 잘해야 제발 안 해. 딱 그 말입니다. 선전을 잘해야 제발 안 해. 뭐 농담식으로 멘트 놓고 이야기해요. 웃으면서. 선전을 잘해야 제발 안 해. 내가 한자가 한 번 오면 10번 이상 듣습니다. 그 말을. 예. 이게 거의 유머지요, 유머.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할수록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예, 그것이. 예, 이렇게. 예. 경상도의 그 대구협회 선생님은 그 감기약을요, 그 당시에 1,000원짜리 그것을 이렇게 분포기로 짓도 안 해요. 손으로 3봉씩 넣어갖고 하루만 주라고 하면 한 봉 주고 이틀만 주라고 2개 주고 그것이더라고 이렇게. 괴짝에다 팍팍 싸놔요, 이렇게. 가지고 감기약
뒤로 오면 먼저 야단을 치고 약을 줘요. 그런 것은 그 병원에 가서 나서야지. 나한테는 병원에서 못 나선다는 병, 잘 안 된다는 병을 갖고 와야지. 그런 걸 갖고 오냐고 엄청 야단을 치면서 줍니다. 이렇게. 파스 주라고 하면 제일 여러 장 든 돈 골라드리라. 그러고. 바커스 주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든 돈 골라드리라고 하는데 웃고 그렇게. 여러분, 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. 예, 그거. 하여튼, 그, 약사로 성공을 하면 약국이 재밌고 우세해야 합니다. 재밌어. 기분이 좋아야 돼. 예. 왜냐면 오는 사람이 대부분 기분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.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그 환자들, 전국의 간경 환자, 암 환자를 모여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. 제 약국에서. 이제 거기 강의를 달달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반복해서 듣다 보니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2개월간, 이거 핵심입니다. 2개월 하루에 4시간가량 미친 듯이 웃으면서 이거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두 달 만에 나선 거예요. 사실 이렇게 간경화를. 세계적으로 못 난다는 간경화를. 예. 저한테 진단서, 간경화 진단서, 정상 진단서, 거기 갖고 계십니다. 이렇게.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초음파에서 정상이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CT를 했어요. 그래서 정상 진단이 나왔습니다.